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잘 대응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이 오늘도 펼쳐졌는데 오늘은 더욱이나 그 하락의 폭이 더 컸고 어, 제 생각보다 시장의 하락의 이 강도가 훨씬 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많은 고민도 해보고 사실 탄핵이 부결된 부분이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또한 시가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한 번 더 빠진 이후에 그래도 시장은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오늘도 장 시작 이후에 바로 환율이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1270원 1427원을 넘고 143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이러한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내면서 오늘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1조 2천억 순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 쌍 구간에서 굉장히 투매가 나왔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매도는 뭐 내일 있을 반대 매매에 대한 회피성 물량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혹은 그동안 지쳐서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짜증과 이 소외감, 그 다음에 이 우라통이 분출되면서 이 극도의 짜증과 스트레스가 장 막판에 원래 주식을 던지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솔직히 저 또한 마찬가지로 들고 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은 단기 매매를 하면서 돈 몇 푼 벌면은, 예? 많이 손실난 종목군들 그 수익금만큼 그냥 막 잘라내버립니다. 자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종목군들 끌려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지금 뭐 십수년 동안 그렇게 매매를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오늘 장 막판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분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난 주에 발생된 계엄 이후 이에 따른 이 시장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겠죠.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뭐 할 거 다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른 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40년 만에, 그것도 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림하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환율 시장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1조가 넘는 순매수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올라가지 못한 요인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오늘 시황에 작성하지 못했지만은 저도 장 막판 뭐 중간중간 시장에 한 번씩 반등을 했죠. 뭐 이 금융위원장께서 내일 금투세라든지 가상 자산 과세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정상적으로 지금 뭐 이런 계엄이라든지 뭐 탄핵 국면에 있는 이 불확실한 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거를 뭐 그냥 정상적으로 이 처리할 예정이다,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일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증한 펀드, 체한 펀드라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 기사가 있나 모르겠네요. 참 기가 막힌 기사를 보면서 참 힘 빠지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금융위 증한 펀드 가동 시기 검토 들어갔다. 서킷 브레이크 시점이 될 듯하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서킷 사이드카, 저는 제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강도를 봤을 때 그래도 뭐 5% 정도, 그러니까 서킷하고 사이드카 헷갈려서 장중에 이제 방송에서 서킷 말을 하면서 했었는데, 서킷은 마이너스 8%고요 사이드카는 5%.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코스닥 150 선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에서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정지를 시켜버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서킷 브레이크 시점이라 마이너스 8%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증권 펀드 안 쓰는 거네 라고 저는 또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더 키웠다. 시장에 안도감을 줘야 될 부분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을 본다 하면 시장이 정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릴 정도의 지금 위기가 조성이 된 건가라는 더 큰 증폭을 저는 저 기사에서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장막판까지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전부 다 던져버렸던 시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대략 한 3천억 정도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장 막판에 선물을 끄집어 올리면서 올라왔고요. 사실 외국인들 측면에서는 지금 풋옵션 매도 풀매도 들어가 있다가 굉장히 좀 이쪽은 손실 구간일 거예요. 선물로 해지를 해서 양방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도 힘들지만 외국인도 기관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반등의 시점은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정말 짜증나고 주식 못해 먹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시점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레버리지가 많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주식에서 레버리지 관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당장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결국은 망하는 게 레버리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레버리지 관리는 필수적이고 절대로 내가 레버리지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써버려야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레버리지만 없다 하면 그리고 증시 자체가 뭐 하락의 목표치를 제가 봤을 때는 다 채운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고 직전 이 하락의 높이만큼 크기만큼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시장은 확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재라는 건요. 저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몹시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시장에 대해서 열받고 콱 시장이 내 앞에 있다면 여기라도 한번 갈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의 시장이지만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흥분에 주식 사지 말고 그러니까 환희죠. 환희에 사지 말고 공포에 던지지 마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재와 악재에서도요. 네,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며 지금 나온 호재보다 더 최고의 호재가 나올 게 없다면 지금의 호재가 고점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악재가 뭐가 있을까? 예? 지금보다 더 나빠질 악재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이라는 이 시장 불안 요인은 있죠. 불안 요인의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악재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냥 계엄하고 계엄 2차 계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진짜로 뭐 국지전 도발이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생겨서 이게 해버린다. 이거는 메가톤급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그리고 또한 2차 계엄을 지금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던져야 되는 게 맞고 예?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버텨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야 될 거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들고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 가지고 있으면서 뭐 줄이고 했어도
그런 종목군들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압축하고 하고 그 다음에 슬림화해서 내가 손실이 많건 적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과거 기준에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시장을 강타해가지고 급락을 했다.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뭐 악재 후에서 두두둑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의 비중을 엄청나게 실어서 이쪽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익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그 다음에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업종, 종목,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그냥 털어버리고 교체를 해버리고 싶은 섹터도 존재합니다. 끌고 왔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털어버리고 그냥 다른 걸로 회복을 시켜버려야 될 섹터도 분명히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 포트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정의해가지고 모든 종목을 일사천리로 다 잘라내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시장은 반등하는데 내가 옮겨 탄 종목만 안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과거 제 경험상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갈아탔는데 시장에서 그런 거죠. 갈아탔는데 종목을 스위칭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스위칭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이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하락도 별로 안 했어. 근데 반등이 이 눈곱만 짚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이 낙폭과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밑에서 손절하고 일로 갈아탔는데 얘는 여기 손절한 구간을 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폭이 막 30%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고작 반등이 10%만 나와버리면 이거는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일시에 다 털어버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줄여서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니까 균등하게 줄여서 시장을 사면서 관리가 용이하게 바꿔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대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따가는 뭐 지수 차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오늘은 좀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속적인 불안정한 국면에 회피성 매물 대거 출회와 코스닥 5% 폭락 마감됐고 저점 기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손실권입니다. 왜? 오늘 구간에서 봤을 때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67%가 나오더라고요. 67%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기본이 30% 빠졌어요. 지수 또한 올해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33%, 3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통계 동안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던 해는 딱 두 번. 코로나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탑급으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고점 대비 1년에 많이 빠졌던 적은 코로나 말고는 이때가 지금 처음인 것 같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난 12월 3일날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을 잡아내고 그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장의 계엄이라는 블랙 스완과 같은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가동이 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 속에 버티고 버텼던 이 응어리를 한 번 더 때려버린 거죠.
울고 있는 아이 그냥 뺨 때리고, 그리고 달래려고 사탕까지 줬는데 그 사탕까지 다 뺏어 가버린 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지난 금요일 날 이 탄핵이 진행이 돼서 뭐 윤 대통령의 뭐 자진 하차라든지 뭐 자진 하야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되든 이 불안정한 이 전국이 빠르게 수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금요일 날 있었던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타결이 안 돼 버리니까 그 실망감이 더 폭증한 결과가 오늘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뭐 이런 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많이 빠졌어요. 그냥 2,600개 가까운 종목이 빠졌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뭐 있어봤자 전부 다 정치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었고, 신용은 보나마나 15조 다 깨졌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신용이 원래 9조대였는데요. 지금 7조 깨졌고 6조 얼마인데 제가 봤을 때 한 5천억 이상은 녹아버렸을 거예요. 5천억이 뭐야?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용 1조가 날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4조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올해 봤을 때 20조 정도 돼서 이게 14조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신용 반대로 터져 나간 수급이 얼마나 많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털려버렸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국이 저는 참 과거 조선시대, 여러분들 병자호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병자호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인조 때죠.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고 나라 개판되는 흐름 속에서 청나라의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항복하며 뭐 9번인가 7번인가 이 절하고 이 삼별초인가요? 삼별초 항쟁하고 막 그런 국난을 만들었던 게 결국은 그때가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는데, 참 지금의 시국이 저는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뭐 누가 옳고 나쁘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2년여 간의 논쟁만 하면서 그 끝은 계엄과 지금의 경제적 타격으로 귀결되는 흐름의 시장, 현재 엄청 막대한 대가를 주식시장에 한국 경제가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에 저도 이제 시장을 분석했을 때 금요일 시장의 하락은 개인적으로는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감에 시장이 장중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하고, 이후에 한동훈의 탄핵 찬성 가능성과 함께 조기 국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반등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이렇게 빠뜨린 거는 그냥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감인가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이 정도까지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오늘 주말 이후에 사실 보통의 악재는 그래요. 이 주말 사이에 뭔가가 이 악재가 나오면 시가 개파락이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오늘 양시장 개파락이 2% 정도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빠졌었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서 저는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반등하고 계속 밀렸는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적인 영향하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뭐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슈에서 뭐 종목군들이 좀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최근에 그나마 좀 더 버텼던 제약바이오 한번 더 찍어 누르면서 그냥 코스닥 투매를 이쪽에서 유도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로 인한 코스닥은 마이너스 5%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자, 지수가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 코스피 또한 230포인트를 향해 갑니다. 오늘 기준에서 제가 볼 때 코스피 PBR 0.8배 깨진 걸로 알고 있고요. PBR이 코로나 때는 0.67배, 69배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10% 떨어지면은 코스피 PBR 0.7배 초반이죠. 10% 떨어지면 무조건 코스피 레버리지 그냥 눈 딱 감고 사버리세요. 나라 망하면
나라 망하면 끝나는 건데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세야 되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여기서 한 번 더 쏟아 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이 분할로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600포인트를 깰 수도 있겠죠. 안 깰 수도 있고요.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걸 다 걸지 마라. 모든 걸 걸지 마라. 대신 깨면, 그 자리가 깨지면 반등이 그때 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확인하고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예측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제 상태에는 그냥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면 서서히 분할로 그냥 잡아가는 게 나중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은 없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대규모 오늘 장막판에 탈출러시가 나왔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나 이 그 수급적으로 많이 손바뀜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은 하나, 내일 혹은 모레까지 연쇄적인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환율이 지금 오늘도 정부에서 개입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추가 급등을 했을 때 이러한 이 추가 반대 매매성 성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티십시오. 지금 시점에 사실 단타 말고 들고 있는 종목 손실 안 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응하기에는 하락폭의 크기에 손실은 분명히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부 종목들의 종목 투 종목으로 옮김으로써 대응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이 명확할 때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연히 그러한 종목이 최우선 순위가 되며, 또한 그러한 종목들은 반등의 크기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의 성격이 그 부분에서 뭔가 모를 최선호주들의 부재와 개인 수급 약화로 인해 모자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게 종목을 압축해서 이쪽으로 다 몰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지금은 몰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기준점을 좀 가지고 시장을 볼 생각입니다. 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익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은 업종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대장주는 어떤 건가, 그 업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선업종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업종이다. 이 안에서 대장 종목을 봐라. 대장 종목. 대장은 가장 늦게 떨어지고 하락의 폭이 적다. 그러나 반등은 제일 먼저 할 것이다. 대신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으나 반등할 확률은 100%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 사실 오늘 그냥 무더기로 다 떨어져 버렸는데요. 저도 제약바이오를 한 3개, 4개의 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종목을 한두 개로 이쪽도 압축을 시켜버릴 계획입니다. 그냥 몰아서 압축을 시키던지, 아니면 뭐 4개 중에 2개는 비중을 줄여서 비중이 줄인 만큼 한쪽에 몰아가는 전략으로 바라볼지 고민을 좀 오늘 더 많이 해보고 내일 오전에 그렇게 실행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만큼 그 안에서도 더 강력한 모멘텀과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그냥 몰아가야 그나마 관리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정지라든지 종목군들 사실 오늘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또 종목별로 보면 중소형주들은 엄청나게 부러뜨렸어요. 그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만 좀 시총 상위와
이런 종목군들만 안 뺐을 뿐이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무지하게 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이 어떤 성격이냐, 오늘 분명히 수급은 들어왔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준의 바스켓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냥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시총 상위를 바스켓으로 좀 담았다. 대신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중소형주들은 과거는 개인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내러티브와 꿈을 먹고 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전시 체제, 이 굉장히 난세의 상황 속에서 시장의 수급은 그냥 그렇죠. 예를 들면 뭔가가 뭐 망하게 생겼으면 안 망할 뭔가를 살라고 하는 거지, 조금 더 우량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그 성격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더 빠져버려요. 중소형주들이 그러한 지금 악영향이 지금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증시가 올라갈 때 이런 잡 종목군들 다 정리해서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어차피 지수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지고 한 차례 더 떨어져서 내려왔다. 그리고 지수가 바닥에서 10에서 15% 정도 반등한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면 지수의 15% 정도 반등하면 30%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종목을 잡스러운 종목 10개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한쪽에 몰아요. 그 10개가 뭐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뭐 15%일 수도 있고 뭐 10%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쪽에 몰아놓고 한쪽을 들어가서 그냥 싹 버텨버리는 전략으로 봐야죠. 내가 요 뭐 레버리지를 들어갔을 때 뭐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 그러니까 현금을 더 태워가지고 많은 종목으로 해서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는 뭐 중간중간에 이익을 실현하면서 나머지 물려있는 물량만큼을 그냥 내가 목표한 수준까지 끌고 올라가서 손실분을 만회시키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기존에 포지션을 이빠이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버텨서 그냥 손실을 다 커버하는 전략을 한번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말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엄청난 이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살 수 있는 국면입니다. 피해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떠한 뭐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도마뱀이 뭐에 잡혔어. 근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줘야 돼.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면은 내 것도 지금 내줘야 뭔가를 지금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안에서 그냥 트레이딩 하십시오.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 하면서 그냥 최대한 버티고 대응하고 하는 매매 전략을 만들어 봐야죠. 그런 거는 만들어 봐야죠. 저도 사실 요새 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단기 매매도 쉽게 들이지는 못해요. 그만큼 시장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안 입어야 회복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정치 테마주만 계속 들어가 버리면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지수로, 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지수는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은요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이 보통은 이런 게 많습니다. 이때의 흐름을 잠깐 볼까요? 박스 투 박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하락한 만큼 대충 하락하고 이 지점에서 여기죠, 직전 고점에서 하락한 만큼 보통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하락이 3파동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하락 목표치가 여긴데 막판에 투매가 떨어지면서 2019년도 당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 당시 뭐냐면 그 한일 무역 분쟁 터지면서 우리 반도체에 들어간 수출 물자를 일본에서 안 줄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장 막판에 코스닥을 7%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과 함께 추가 5% 빠지고 이때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보면요, 직전 저점을 강력하게 이탈시켜버리는 부분에서, 직전 저점을 응? 강력하게 이탈을 시켜버리는 지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직전 저점이 이탈됐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공포가 크게 달한 상태에서 개파락 나오고 아침에 추가로 더 밀어버리면, 그리고 나서 이게 바닥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바닥이었고,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상승의 폭이 18%입니다. 18%. 그리고 우리가 요 구간에서 깨져서 이 툼에 두 번 맞죠. 여기에서 그냥 손절 안 하고 버텼어도 7%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때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돼서 확인하고 혹은 이날 종목을 확인하고 잡았어도 사실은 더 나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내 현금을 더 때려 박아 가지고 그걸로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손실분을 만회하는 전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는 저점 대비해서 이게 종가 기준이에요. 저점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에서 대충 잡아 가지고 첫 파동에 이제 18%고 여기까지가 22%였던가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코로나는 워낙에 이제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코로나는 워낙에 특수 케이스였으니까 빼버리고, 이때도 시장의 투매라는 게 이렇죠. 이 저점이 깨져버리니까 여기서 공포가 나오는 겁니다. 5% 공포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밀렸다 하는데, 이때는 이런 구간을 좀 만들었어요. 이런 구간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 정도 깨졌던 부분에서 대충 했을 때는 이때는 얼마 못 올라갔고, 이 이후에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이 이후에 연초에 이제 올라가는 이 폭이 여기에서 굉장히 컸죠. 여기에서의 상승 폭이 대충 한 50%,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이때 100% 정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글로벌 1위 상승률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47%, 37%, 이게 43%,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1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1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지금의 시장은 어떠한가? 일단은 코스닥 기준에서 660포인트 이때의 저점 기준에서 마감을 시켜놓고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던 부분이고요.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월봉 기준에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그러니까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이 지금 깨졌죠. 주봉상에서. 그럼 주봉상에서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밀 수 있을까? 이때의 저점이 어디였을까? 609포인트와 여기 갭을 만들었던 570포인트 갭을 들었던 뭐 여기 저점 언저리 하면 585포인트, 뭐 이런 언저리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럼 최악의 기준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보는 거고, 뭐 이때 이 하락의 강도가 있다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박스 투 박스로 밀린다면, 그러니까 N자로 반등하고 빠지는 이 하락 목표치를 대충 채웠을 때, 뭐 보통 이제 이만큼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투매가 나오면 이 이상으로도 뺄 수가 있습니다. 왜? 저점을 이탈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게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뭐 한 10%? 5% 내지 5%에서 많으면 7, 8%까지 뺄 수도 있겠네. 그럼 지수가 최악의 경우에는 7%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겠네. 그거를 계산해서 지금은 대응을 해보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 라고 저는 좀 봅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여주고요. 왜? 지금의 시점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지금의 하락이 왜 징글징글하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어려운 국면인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하락의 이 음봉의 길이가요, 보면 지난 4월 달부터 단 0.03%, 0.05%가 월봉 기준에서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1, 2, 3, 4, 5, 6개월이 빠진 게 아니라 사실상은 6개월이 아니라 여기 포함해서 이걸 두 달로 잡고 8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급의 하락, 그러니까 연속된 하락을 보였던 구간도 흔치 않아요. 흔치. 왜 반등이라도 줬으니까 흔치 않은 국면에서 지금 빠졌는데, 월봉 기준에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요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이 상승의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도로 빠졌을 때 반등을 안 했던 경험은 없더라.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코스피 기준에서도 지금 오늘 2400포인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되면서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도 이때 이렇게 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더니 하나의 추세가 이렇게 있던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추세 때 맞고 떨어졌고, 여기에서 그렸던 이 추세 삼각수렴 깨고 내려오면서 N자로 빠져버렸죠. 그럼 보통은 여기에서 무너졌던 이 하락의 높이만큼 보통은 이 고점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의 N자형 하락 파동을 논할 때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대충 230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데요. 2300포인트가 어느 지점인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길게 한번 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시장을 폭등시켰던 시작의 지점이 좀 되죠. 여기가 1차적인 지점이 되고,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면 코스피를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열려있는 거는 여기까지가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월봉의 시가, 그리고 여러 번 지지받았던, 깨고 내려왔지만 지지받았던 이 구간 2300포인트, 그럼 코스피 기준에서 지금 PBR이 0.8배를 하회한 상태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적어도 2300포인트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혹은 여기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이런 식의 깨지더라도 22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일시적 반등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0.7배 0.75 정도 될 거예요. PBR이.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PBR을 논하고 볼 때는 어떠한 시점에서 보냐면 이러한 위기 순간의 PBR을 보라고 있는 겁니다. 왜? 버티라고. 그만한 청산 가치가 그거니까 힘들어도 버티라고. 결국 올라가는 게 시장이니까 버티라고. 예,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PBR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해서 오리엔트 전공이 사현상을 갔어요. 사현상을 이재명 관련주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재명 지지율이 나오면서 52%의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연사에 나오면서 바닥권이 엄청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또 급락하게 되면 또 다시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에 등등등 있는데, 내일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정지에 들어가는 종목이 많아요. 정지가 예고되고 내일까지 한 차례 더 올라오면 정지, 아니면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서 대장주 교체되는 흐름 있을 것 같고, 혹여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의 혹여나 홍준표 전 지사라든지 아니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치 못하게 나오게 되면 또 여기에서의 예상치 못한 흐름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셨을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방송 마감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시장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도 많은 시간 또 장 끝나고 시장 바라보고 또 종목군들 다시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이나 뭐 짜면서 좀 보는데 이런 시기에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